네, 뒤늦은 사과입니다. 카카오가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창업자는 보이지 않았고 남궁훈 대표만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도 일었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닷새째, 남궁훈, 홍은택 두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궁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하지만 오너인 김범수 창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가 경영에서 물러나 있다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창업자가 지금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통상 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기업 오너들이 직함에 관계없이 직접 나선 점을 감안하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데이터 서버가 멈췄을 때 예비 서버가 돌아가는 이중화 조치를 놓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엔 이중화 조치가 돼 있다고 했지만 오늘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셧다운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저희는 이중화를 했던 거고요.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카카오는 내년 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서버 이중화가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전까진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오늘 사과가 진정성 있으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이거를 갖다 하면 되잖아요. 임대해가지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글로벌 기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먹통을 막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쌍둥이 데이터 센터를 뒀습니다. 구글은 2년 전 겨울 스노우데이로 불리는 먹통 사태를 일으킨 뒤 사고 보고서를 분단위로 오류를 기록해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 정도 수준의 사고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카카오가 내놓은 보상책은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무료 이용자에 대해선 보상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은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오늘부터 서비스 장애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먹통 닷새 만입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소통에 불편을 겪으실 이용자분들, 택시 호출을 받지 못한 기사님, 광고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신 사장님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선 간접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건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지금까지 이제 선례도 별로 없고 기준도 별로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자 카카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는 이틀 만에 82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보상 안 하겠다는 것, 이모티콘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다 손해를 봤죠. 카카오 측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해줄지 사실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피해는 당장 저희가 받았는데 환불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걸 건수를 하나하나 어떻게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답답하죠.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카페에선 먹통으로 받지 못한 택시 호출 건수나 제품 주문량을 평소와 비교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번 사태 직후 카카오의 부사장은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이미 3년 전 화재 점검 결과에서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또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화재가 난 배터리실 옆엔 경유 3만 리터가 있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카카오 측은 사고 직후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카카오가 입주해 있던 SKCNC 데이터 센터 건물은 이미 3년 전 화재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화재 안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배전실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발견돼 시정 조치됐습니다.
또 지하 2층 배전함에서는 VCTF 전선이 사용됐다고 지적됐습니다. VCTF 전선은 300V 이하의 소형 전기가전기구에 주로 사용되는데 열에 약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저압용이니까 임시로 쓰는 전선이 좀 많죠. 그 유독성 가스도 나오고 결국은 이게 화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여러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지난 3년간 이 건물이 받은 소방 점검은 2번뿐이었습니다. 소방 특별 점검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발생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 시링크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인 3만 리터의 경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화재가 발생한 지하 3층에 경유가 15,000리터씩 2통 있다고 알렸습니다. 기름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